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물질의 전기적 특성 3점짜리 문항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그림처럼 절연된 실에 도체구 3개가 매달려서 정지해 있고 B를 연결한 실은 연직 방향과 나란하며 AB 사이 거리는 BC 사이 거리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B가 이런 식으로 연직 방향과 실이 나란할 수 있는 이유는 A가 B한테 주는 힘과 C가 B한테 주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정지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A랑 C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를 플러스 부호라고 가정한다면 AC는 서로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거나 플러스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B가 A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B가 C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반대로 작용반작용을 생각해서 풀면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B가 A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은 A가 B에게 작용하는 전기력과 똑같고 B가 C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은 C가 B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C는 A가 주는 힘과 C가 주는 힘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같은 종류여야 하니까 틀렸겠고요. 그 다음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이거는 맞겠죠. 왜냐면 지금 거리는 A가 더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C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전기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A의 거리에 대한 손해를 전하량으로 메꾼 거죠. 따라서 전하량은 A가 C보다 큽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점전화 ABC를 각각 -D랑 0과 D에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에서는 그 B의 위치를 ED로 옮긴 걸 나타낸 겁니다. 근데 그때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X방향으로 F였는데 옮겼더니 마이너스 방향으로 EF가 됐다고 나와 있고 구하는 값은 A와 C의 전하량에 대한 B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식을 써서 좀 풀어볼 건데 A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F1이라고 두고 B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F2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F1과 F2를 더했을 때 라지 F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AB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얼만큼 멀어졌냐면 3배 멀어졌죠? 그럼 9분의 1 F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C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지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F2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9분의 1 F1 마이너스 F2가 바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EF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이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9분의 10 F1은 마이너스 F가 되고 F1의 크기는 10분의 9 F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요. F2는 10분의 19 F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F1 같은 경우는 A와 B의 전하량의 곱이고 분자에, 그리고 F2 같은 경우는 B와 C의 전하량의 곱이 분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B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A와 C의 전하량의 B가 방향 상관없이 9대 1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얘는 ABC 점전화의 부호를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문제인 거죠. 자,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점전화 ABCD가 고정되어 있고 B와 C의 부호는 각각 플러스랑 마이너스이며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D가 B를 밀어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니까 D가 플러스가 될 테고, 그리고 A랑 C는 B한테 동일한 힘을 줬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만 힘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A와 C의 부호는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전하량의 B는 A에서 Q라면 C에서 4Q가 되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그럼 서로 밀어낼 테니까 플러스 Y 방향이 맞고요. 그 다음 니은 A와 D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A는 마이너스고 D는 플러스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의 2배이다. 2배가 아니라 4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X축 상의 점전화 BC를 2D랑 3D에 고정하고 A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측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측정한 결과가 나 그래프겠죠? 그래서 A가 처음에 0부터 D까지 있을 때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인데
이때 플러스를 플러스 x 방향으로 받는 전기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A가 0부터 D까지 있을 때 C는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고, 그리고 D를 넘어서게 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A의 부호를 플러스라고 한다면 C의 부호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A가 멀 때는 C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데 A가 가까워지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따라서 C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A가 멀 때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B가 C를 밀어내서 B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와 C는 같은 종류의 전하이다. 아니죠. 자, 그 다음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의 4배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특징적인 점을 판단하시면 되겠죠. A가 여기까지 왔을 때 그때 C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량의 B가 4대 1인 걸 알 수가 있어서 니은은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4분의 9F0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A가 D에 있을 때 C가 받는 전기력은 0이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B가 미는 힘과 A가 당기는 힘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C를 당기는 힘이. 근데 그러면 지금 처음에 A가 0에 있을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0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옮겨옵니다. 0으로. 그럼 이 F값은 줄어들겠죠. 거리가 2분의 3배 늘어났기 때문에 이 힘이 9분의 4배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C가 받는 전기력은 오른쪽 방향으로 9분의 5F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라지 F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F는 5분의 9 F0가 되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B가 C한테 혹은 C가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4분의 9가 아니라 5분의 9F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에는 X축상의 점전화 ABC가 고정이 되어 있고, 나에는 가에서 A를 옮겨서 3D로 옮긴 걸 나타낸 겁니다. 그때 AB의 전하량 크기는 같으며,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고요. 가와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다고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B가 양전하면 불가능하겠죠? B가 만약에 양전하라면 C는 B랑 A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전하량이 같고 부호가 같기 때문에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돼요. 근데 가에서는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B는 무조건 음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사실 C는 무슨 부호가 되든지 가와 나에서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아져요. 그럼 C를 플러스라고 잡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F라고 둔대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우선 A는 C를 밀어내겠죠. 그거를 4분의 1F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B는 C를 당기겠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F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C가 받는 전기력은 4분의 1F 마이너스 F가 돼서 마이너스 4분의 3F가 되고요. 그걸 우리는 마이너스 라지 F라고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B도 C를 당기고 A는 C를 미니까 EF만큼의 힘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왼쪽 방향으로. 근데 현재 4분의 3F가 F0랑 크기가 같은 거니까, 그럼 F는 3분의 4 라지 F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3분의 8 라지 F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보어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지금 P 같은 경우는 A에서 B로 전이하는 과정, 그리고 Q는 A에서 C로 전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각각 파장이 5람다 제로인 빛과 4람다 제로인 빛을 흡수를 한대요. 그럼 기억부터 풀어볼 건데, 지금 5람다 제로랑 4람다 제로 중에선 4람다 제로가 파장이 짧으니까 에너지가 더 크겠죠? 따라서 A보다는 B보다는 C가 더 큰 겁니다. 그럼 기억은 맞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 P에서 흡수한 빛의 진동수는 Q에서 흡수한 빛의 진동수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 디귿, 전자가 C에서 B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이만큼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요, A에서 B로 올라갈 때
얼만큼을 받은 거예요? 5람다 제로를 흡수한 거고, 그 다음에 C로 올라갈 때 여기서 4람다 제로를 흡수한 겁니다. 그러면 C에서 B로 내려갈 때는 이 사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을 텐데, 이 람다 같은 거는 역수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람다를 그냥 람다라고 둔다면 람다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4람다 제로분의 1 마이너스 5람다 제로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은 20람다 제로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9람다 제로가 틀린 거예요. 얼마가 돼야 돼? 20람다 제로가 돼야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수 B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직접 더해가면서 계산을 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C는 27분의 7F1, 그리고 D는 27분의 32F0가 됩니다. 그럼 A랑 B를 더한 게 C와 D를 더한 거랑 같기 때문에 F0 플러스 F1은 27분의 7F1 플러스 27분의 32F0가 됩니다. 그럼 넘겨주시면 27분의 20F1은 27분의 5F0가 되고요. 그럼 나눠주시면 F0분의 F1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각각 ABC에서 광자 한 개가 갖는 에너지가 22, 52, 2, 제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선 기억부터 C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에서가 A의 4배이다. 에너지가 4배 작기 때문에 파장은 4배가 길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E2에서 E1을 뺀 거는 16E0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E2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를 의미하고 그리고 E1은 여기를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전체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간격에 해당하는 거는 또 B에서 C를 빼준 거기 때문에 4E0가 되는 거고 그럼 전체 22제로에서 4E0를 빼주면 16E0가 돼서 디귿은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일 테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양에서 전자의 전이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파장과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N은 양자수이다.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1, N은 2, 4개 그리면 되겠죠? 3, 그리고 4. 그래서 첫 번째는 이만큼 간격에 해당하는 게 에너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2.09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3에서 2로 가는 요만큼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1.89 그리고 마지막은 2에서 4로 가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2.55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풀어보죠. 이 동그라미 기억은 566보다 작냐. 지금 에너지가 얘는 3에서 2, 얘는 2에서 4잖아요. 에너지는 아래 게 더 커요. 그럼 파장은 위에서가 더 길 수밖에 없으니까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N4에서 3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그러면 3에서 4, 4와 3, 그러니까 요 사이 간격의 에너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2.55에서 1.89를 뺐을 때 0.66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보시면요. 맞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바닥 상태에서 수소 원자는 광자 한 개 에너지가 9.54 일렉트릭 볼트인 빛을 흡수할 수 있다. 이거는 틀렸는데 이 계산이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에서 얘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러면 되게 어중간한 수치가 나오죠. 만약에 이거를 맞는 선지로 고치고 싶었다면 얘에서 이걸 뺀 값이 나왔겠죠. 그러면 12.09 빼기 1.89니까 10.2가 나오잖아요. 그럼 10.2 일렉트릭 볼트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여서 1에서 흡수한다면 2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랬다면 맞았겠지만 이 9.54는 터무니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워주시고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은 고체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아래 결과를 보시면 길이, 단면의 지름, 저항값, 전기 전도도가 나와 있는데 우선은 이 단면의 지름을 먼저 단면적으로 고쳐서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항값을 계산할 때는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 분의 도선의 길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면의 지름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제곱을 해서 제곱을 하면은 0.01, 0.04, 0.01이 나올 테니까 각각을 A, 4A, 그리고 A라고 두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도 숫자로 두면 헷갈리니까 L과 L과 2L로 두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봐볼까요? A분의 L일 때, 그리고 전기전도도의 역수, 그게 바로 비저항이죠. 이렇게 곱했을 때 저항값 2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 뭔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기억은 전기전도도도 동일한데 뭐가 다르죠? 단면적이 4배가 큽니다. 그러면 이 값이 4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기억은 7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여기는 길이가 2배가 올라갔고요. 커졌고요. 길이가 2배 커졌는데 저항값은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얘도 2배가 커져서 90이 됐다는 거겠죠? 따라서 니은은 9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28보다 크다. 잘못됐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90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비저항은 A가 C보다 크다. 맞나요? 전기전도도 같은 경우는 A가 더 작기 때문에 비저항은 A가 C보다 크겠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감과 같이 막대 A, B, 그리고 스위치,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를 직류 전원에 연결하고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는 LED에서 빛이 방출되지가 않는데 닫았을 때는 방출이 된대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A랑 B의 에너지띠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그럼 열려있을 때는 전류가 이렇게 통했으면 좋았겠지만 안 통했다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바로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그럼 스위치를 닫았을 때 A가 도체이기 때문에 여기 전류가 흐를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X는 P, 아래 건 N이 되겠네요. 그럼 기억은 맞고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도 맞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원자가 띠 사이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과 그리고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PQ를 구분한 것을 나타낸 건데 PQ는 반도체랑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간격을 보면은 이 AB가 CD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좁은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P가 반도체가 되는 거고 Q는 절연체가 되겠네요. 자, 문제 바로 풀어보죠.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B가 A보다 좋다. 띠 간격이 더 작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은 B가 더 좋은 거죠. 그 다음 디귿.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수는 D가 A보다 적습니다. 절연체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광다이오드 관련된 실험인데 A에다가 빛을 비출 때 저항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럼 전자 방향이 이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여기가 N형 반도체고 P형 반도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는 여기서는 순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P형, N형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순방향이니까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 디귿. A에 빛을 비출 때 A의 PN 접합면에서 전이하는 전자의 에너지는 여기선 전자가 오히려 방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빛을 외부에 있는 빛의 에너지를 흡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4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양에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준위 일부랑 전자의 전위 AB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림란은 물질 X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방출된 빛을 X에 비췄을 때 전자가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하면 여기는 빈자리인 기억이 생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니은은 바로 맞다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유전자랑 양공 하나씩 생기니까. 그 다음에 기억, 이것도 맞겠죠. 얘는 적외선 가시광선입니다. 그 다음 디귿.
A에서 방출된 빛을 X에 비출 때 원자가 D의 전자는 전도띠로 전이하느냐. 이 간격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는 1.51에서 0.85를 뺀 값이 됩니다. 이거는 1.12 일렉트릭 볼트보다는 작기 때문에 A를 비춘다고 하더라도 전이할 수는 없겠죠. 답은 3번입니다. 15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자마자 X가 P형 반도체고 Y가 N형 반도체인 거는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PN 배치해주면 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순방향이겠네요. 자,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원자가 전자의 수는 A가 B보다 많다. 아닙니다. A에서 3개, B에서 5개이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Y는 N형 반도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X의 양공은 PN 접합면 쪽으로 가까워지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스위치를 열고 닫음에 따라서 이 5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저항이 병렬 연결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병렬 연결의 의미는 저항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저항이 오히려 줄어들게 돼요. 병렬은. 이건 중학교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을 봤을 때 저항은 아래가 더 많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위치가 둘 다 열려 있을 때는 저항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만 저항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S2는 열려 있지만 S1은 닫았죠. 두 번째 실험에선. 그럼 이 S1을 닫게 됨으로써 얘 또한 저항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 2개여서 저항이 약해졌기 때문에 전류가 2배 세게 흘렀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순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PN이 되고 여기는 NP가 되겠네요. 그럼 사실 S2를 닫는다고 하더라도 얘는 저항의 역할을 제대로 온전히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S2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EI0가 된다는 거 체크 가능하고요. 기억, X는 N형 반도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S1을 닫았을 때 AN은 역방향 전압이 아니라 순방향입니다. 그 다음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EI0보다 크다. 이것도 잘못됐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처럼 회로를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나는 이 가 회로에 점 A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이 전류는 A의 화살표 방향으로 흐를 때가 양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러면 양이었다가 음이었다가 양이었다 음을 반복하는데 그 이유는 교류 전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전류가 양일 때는 I0인데 음일 때는 I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음으로 흐를 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흐를 때 저항이 더 많았다는 거죠. 직류 회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항값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갈 때는 최대한 저항이 없는 길을 선택하면 되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저항이 많은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왼쪽으로 출발을 해보죠. 그럼 여기서 저항이 없는 길로 가기 위해서 위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가 P형, N형이 될 테고요.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P형, N형이 되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PN, 그래서 탈출하면 되겠죠. 그럼 저항을 한 번밖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출발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저항이 많은 길로 가야 되니까 위로 가볼게요. 여기가 PN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가니까 저항 2번 지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PN, 그리고 여기서 저항 3번 지났죠?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X와 Z는 모두 P형 반도체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T1일 때랑 T2일 때가 반대이다. 아니에요. A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아래 방향입니다. 이것도 제가 샘물하고 박물관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지금 이거 PN 찾는 거 그냥 막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찍는 거 아니냐, 너는 이미 알고 푸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정류 회로를 기준으로 저희가 찾아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학습을 하고 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 디귿, T1일 때 B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T1은 오른쪽으로 가는 이 파란 색깔 선에 따라가면 된다는 거고, 그때 B에는 어때요?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항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를 보면은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하여서 회로를 구성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림 나는 A와 B의 PN 접합면에서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A랑 B에 연결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건데, 그리고 참고로 AB에 연결했을 때 각각 LED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람다1과 람다2라고 나와 있으니까 방출을 안 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A에 연결했을 때는 따라가 보면은 위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사실 여기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죠. 근데 뭐 왼쪽으로 갔다면 이렇게 돌아올 테고, 오른쪽으로 갔다면 이렇게 해서 잘 돌아올 겁니다. 문제는 B에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데, B에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아래로 이렇게 흐르겠죠. 근데 이때 오른쪽으로 못 가요. 다이오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B에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돌아와야지만 빛이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처음에 A에 연결했을 때는 둘 다 빛을 방출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PN을 이렇게 배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S를 A에 연결하면 빛을 방출하는 LED에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봉이 결합할 때 전자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렇죠. 전자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빛을 방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람다1과 람다2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A에 연결했을 때가 람다1인데 A에 연결했을 때는 여기고, 그리고 B에 연결했을 때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B에 해당하는 게 람다1, A에 해당하는 게 람다2인데, 그럼 에너지는 람다1 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더 크기 때문에 파장은 누가 더 긴 거예요? 람다2가 더 길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뭐 17번하고 18번은 어느 정도 추론이 필요한 문제고, 그리고 16번하고 17번 같은 경우는 저항의 직병렬 연결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수능에서 최근에는 물어본 적이 없으나 수능 특강에는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병렬 연결은 모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건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련된 문항이 기출문제에도 한 문항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박물관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질의 전기적 특성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